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17기 아이캔 대학 초기 수강 전략 특강 첫 번째 특강인데요. 실시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저는 이제 10기 졸업생이자 17기 멘토 박초희이고요. 오늘 첫 번째 특강 해주실 일반 이소영 반장님께서는 14기 졸업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모임할 때 반 선생님들께 전략 강의 듣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걸 듣고 17기 모든 선생님들이 들으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빨리 이 내용 알려드리고 싶어서 7월 중에 안 될까요? 했는데 흔쾌히 또 빨리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 만큼 오늘 잘 얻어가시면 좋겠고요. 혹시 키워드 메모 하실 준비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큰 박수로 이소연 반장님 강의를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7기 일반 반장 이소영입니다. 제가 오늘 그 아이캔 대학 초기 수강 전략이라고 제목을 적기는 했는데 저도 진짜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14기 학생으로서 제가 작년 10월에 그 개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개강해서 제가 했었던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목표와 저만을 위한 전략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원하는 어떤 팁이나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얻어가셔서 궁극적으로는 나만의 그 나다운 전략을 좀 짜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시작할 때 그 '무작정 열심히가 아니라 나다움의 전략을 갖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교수님의 그 2 강에 보면은 나다운 공부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한 게 '아 내가 그냥 들을 게 아니라 이 강의를 수강하는 동안에 나다운 전략을 좀 갖고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앞에부터 그냥 쭉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듣지 말고 '전략을 좀 갖고 해 보자.'라고 마음을 이때 먹었거든요. 그래서 2 강에 그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2강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내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이제 아이캔 대학을 수강하면서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3 가지 기준이거든요. 졸업 기준은 수강 개수를 인제 25개 이상, 그다음에 장학금 기준은 수강 개수가 45개 이상, 그다음에 맞는 카드도 45개 이상, 그다음에 이상한 사람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모든 과제를 전부 다 수행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14기 시작할 때 이상한 사람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과제를 다 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부르는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이상한 사람을 졸업할 때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제 목표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아 나는 장학금은 좀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장학금 쿠폰을 꼭 받겠다.'라는 마음은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장학금 기준이었고요. 더 중요한 목표가 있었는데 장학금 기준은 당연히 포함을 하고 제가 '아이캔 대학을 왜 수강했나.' 생각을 해 보니까 저는 제 삶에 좀 전략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을 좀 '일상에서도 전략적인 사람이 좀 되고 싶다.' 이거를 그 유튜브 그 교수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생각을 해서 아이캔 대학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목표는 2 가지였는데 일단 '나는 전략적인 삶을 좀 살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략적인 삶을 살려면 체계적인 기록이 필요한데 내가 아직 그 체계적인 기록을 습관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록을 습관화하는 거 요 두 가지는 내가 이 대학을 통해서 이 대학 수강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딱 방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나다운 공부법에 보면 계속 그 교수님이 전체를 다 듣는 것보다도 계속해서 나다운 것들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에 방점을 둘지 그런 리듬을 갖는 거를 좀 중요하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를 다 완전하게 꼼꼼히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안 하고 진짜 '이 두 가지를 내가 꼭 삶에 익혀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속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계속 뒀던 것 같아요. 전략적인 삶, 그다음에 실천을 통한 이거를 몸에 그러니까 삶에 익히는 거 요거를 딱 가지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작을 하고 나서 인제 아이캔 대학 이전에 다니셨던 분들도 보니까 저희 1 개월 차례 딱 시작을 하면은 그 내가 매일 꾸준히
두 강, 세 강씩 꾸준히 해가지고 6개월 동안 하면은 61강을 다 들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기수들을 쭉 보다 보니까 대부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의욕적으로 조금 시작했다가 시간이 가면 이제 일상에 치이게 되면서 중간이 확 날아가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느덧 너무 빠르게 졸업대가 딱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막바지 1개월 전쯤에 벌써 졸업이네. 그럼 우리 졸업만 하자. 막 마음은 조급해지고 그래서 졸업만 하자. 그래서 그때 소모임을 결성을 해가지고 소모임에서 다른 분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 일단 졸업만 채웁시다 하고서 이제 20몇 개의 강의를 듣는 걸로 여기서 아주 바쁘게 1개월 한 3주 내지 1개월을 여기서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아이 둘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일상이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차하면은 이렇게 일상의 회오리를 걸쳐서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내가 전략적인 삶을 살겠다고 이 강의를 수강을 했으니까 이 바빠지는 마음, 졸업만 하자라는 마음, 여기서 사람들이 엄청 파워풀하게 힘을 내시거든요. 진짜 졸업 수강을 이때 막 다 채우세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 마음을 땡겨보자. 한번 이렇게 앞으로 땡겨보자. 이게 제 전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음, 내 기운이 제일 좋고, 내가 제일 정신이 맑고, 그리고 제일 의욕이 있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보니까 이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 졸업만 하자를 일로 마음을 갖고 와서 이때 좀 열심히 해보자라고 이제 또 다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 목적은 뭐였냐면 강의를 듣고 과제를 다 하겠다가 목적이 아니라 저는 이걸 삶에 붙이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제 전략이고. 그래서 음, 저는 강의를 빨리 듣고 과제를 끝낸 후에 장학금 기준을 맞춘 다음에 나머지 더 긴 시간 동안에 거기서 나온 실천해야 할 것들을 실천하고 다시 수정하고 업그레이드해서 내 삶에 얼마나 붙었는지를 난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가서 막 급박하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뒤에 복습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다 쓰고 나서 복습을 하려고 보니까 그 에너지가 음, 없어져 버리게 되는 현상이 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앞으로 당긴 다음에 이때 빨리 듣고 나는 실천에 내 힘을, 에너지를 다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음, 먹어서 저는 이걸 땡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사실은 이렇게 빨리 강의를 들으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거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개강 후에 한 5주 안에 모든 강의를 다 수강하고 맞는 카드까지 다 끝내게 됐어요. 졸업까지도 음, 끝났고요. 근데 이게 제가 중간에 한 10일 정도를 그 와이파이가 안 되는 그 인도에 있는 어떤 센터에 있었어가지고 중간에 한 10일 정도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제하고 나서 한 5주 정도 보니까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실천하는데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전략을 짠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 수강 진도 체크리스트 모두 받으셨잖아요. 이거를 진짜 활용을 되게 잘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 오른쪽에 메모칸을 되게 유용하게 활용을 했어요. 왜냐면 그 수강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맞는 카드도 작성해야 되고 맞는 노트도 써야 되고 그리고 그걸 또 업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음, 보면 내가 이거를 썼는지 안 썼는지 카드를 작성했는지 안 썼는지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강 체크랑 맞는 카드를 완료한 거랑 업로드랑 좀 구분을 해가지고 체크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선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강의들은 들었고, 아직 업로드는 안 했구나. 이게 좀 한눈에 보일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그래서 계속 이 표를 계속 봤어요. 이 표를 계속 보면서 그 실천과 적용, 이 오른쪽 파트를 어떻게 쓸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맞는 카드를, 강의를 듣고 맞는 카드로 요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실천하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맞는 카드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핵심적으로 내가 뭐를 실행할 거지? 그거를 항상 빨간 펜으로 적었거든요, 마지막에. 음, 그 부분을 실천과 적용 메모 파트에다가 이렇게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 표만 봤어요. 왜냐면 강의가 계속 지나가게 되면 맞는 카드를 계속 뒤적일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내가 잘 이해를 못하고 또 다시 그때 무슨 내용이었지 하고 카드를 뒤적거리는 게 아니라 카드에 있는 아주 작은 한 줄, 이게 뭐 어떤 내용이었지? 그리고 내가 뭘 실천하려고 했지? 요거를 실천과 적용 파트에 이렇게 다 일일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지표를 보면서 이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모든 강의들을 요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거 리표를 쓰고 있고, 복습할 때도 저는 이게 너무너무 유용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 제가 여기에 기록했던 한 줄을 보면, 내가 그 카드에 이런 걸 적었구나. 그리고 이런 걸 실천하려고 여기다가 적었구나. 라고 해놨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요게 이제 자세한 페이지거든요. 근데 제가 체크해보니까 많은 걸 또 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저는 과제를 또 다 적었어요. 여기서 어떤 개주식 백만장자 시크릿 과제하기, 그 다음에 뭐 순자산을 체크해보고 필수 능력 카드를 한번 제작해보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서 내가 어떤 과제를 했고, 그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요 표만 가지고 계속 확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어떤 책을 구입할 건지, 그리고 어떤 책을 대여할 건지, 이런 것도 일일이 다 체크를 해뒀거든요. 그래서 대여할 책들은 어느 도서관에 있는지도 좀 확인을 미리 한번 해놓고,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번에 다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책도 좀 저만의 그 나다운 그 리듬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필독서에 중점을 두지 않았어요. 정말 저한테 중요한 책은 저는 더 중요하게 다뤘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책들은 제가 더 깊게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중요한 걸 더 중요하게 대한 게 제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 책 중에 사실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고 도움이 됐던 거는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이었거든요. 어려운 책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이 저한테 도움이 더 많이 돼서 도움이 많이 되는 책들은 몇 가지 추가 과제를 더 했어요. 소유의 음, 존재냐에 대해서 PPT로 만들어 봤고, 발표를 해봤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그걸 설명까지 한번 해보는 것까지. 하지만 제가 중요하지 않고 저한테 별로 와닿지 않는 책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되게 차별적으로 좀 다뤘던 게 저한테는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를 앞에부터 초반에는 순서대로 이렇게 들으시거든요. 근데 순서대로 이제 듣다 보면 막히는 강의들이 나와요. 듣다 보면, 이거 좀 어려운데 넘어갈 순 없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냥 건너뛰기에 마음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은근히. 그래서 저는 어떤 강의가 조금 막히기 시작하면은 뒤에 있는 리스트들을 쭉 본 다음에 그 리스트 중에서 내가 되게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강의들을 먼저 하나씩 또 듣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2단계에 있는 이 2-29강의 미친 지속성을 1단계 시작할 때 미리 듣게 됐거든요. 이제 강의가 이제 딱 멈춰지게 되니까, 뒤에 있는 강의 중에 재밌는 게 뭐 있지? 하다가 미친 지속성 이거 너무 재밌겠다 해가지고 그걸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친 지속성을 들었더니 아주 단기적으로 미친 지속성을 가지고 한번 밀어봐라. 공부를 그렇게 음, 깊게 몰입해서 한번 해봐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음, 교수님이 막 뭐 열 몇 시간을 막 공부하신, 근데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한번 그렇게 해봐라. 단기 그릿을 내봐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다가 미친 지속성을 한번 단기 그릿으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12월까지 미룰 거 없이 그냥 이 아이캔디아 강의를 아예 미친 지속성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마음을 다시 먹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우연히 들은 바람에 미친 지속성으로 이걸 한번 밀어본 거예요. 근데 내가 시간이 날 때 굉장히 많이 강의도 들어보고, 쉴 때는 또 확 쉬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조정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진짜 재밌게 들었고, 그리고 이 강의 덕분에 정말 하루 동안에 되게 장시간 동안, 그러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때 한번 쫙 밀어보는 거예요. 내가 몇 강을 들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음, 하루에 뭐 카드를 8장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어, 8개를 수강하고. 근데 그게 다 이 과제랑 연관돼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본 실천의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연관을 지어가면서 강의에도 전략을 넣어보고, 카드에도 전략을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적용을 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빠르게 그 미친 지속성 덕분에 빠르게 강의를 수강하고 나니까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이미 저는
강의들을 다 끝냈고, 그러고 나니까 단모임에 들어갔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초기 뭐 수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뭐 10강에서 20강 정도로 수강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대신에 저는 그분들이 발표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복습을 또 한 번 더 했어요. 그분들이 발표하시는 음, 거 보면서, 아, 맞다. 내가 이거 지나왔는데 이런 내용이었지 하고 복습을 또 한 번 했고, 그리고 저한테 여유가 생긴 덕분에 저는 어떤 과정을 한 번 더 나갔냐면, 중요한 강의들을 복습해서 삶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실천을 해서 삶에 붙이는 것까지가 제 전략이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이제 그 맞는 카드를 그냥 두면 안 되고 이 중에 중요한 강의들을 선별해가지고 그 강의들을 믹스해서 카드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4강, 45강, 51강을 믹스를 해본 거예요. 처음에는 두 개를 믹스해보고, 그 다음에 세 개를 믹스하면서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 카드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질문도 적었거든요. 이렇게 Q&A 해가지고 2025년 플래닝에 필요한 요소는 이라고 적은 다음에 전체 강의 중에 이것과 해당되는 강의를 세강을딱 뽑은 거예요. 44강, 45강, 51강을.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미 이때는 제가 61개의 카드를 다 작성을 했었기 때문에 카드 쓰는 게 되게 빨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냥 발표하기 전에, 준모임 하기 전에, 여기 소모임 12월에 한 거였거든요. 준모임 하기 전에 금방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카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44강은 전략과 계획 수립이고 45강은 프로젝트형 공부고 51강은 에세이 작성법이에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이 세 개를 가지고 2025년을 준비하는 플랜을 짜보자 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믹스하는 방법으로 저는 조금 더 나아간 거죠. 그래서 소모임 5시에 발표를 할 건데 여기 막 적어놨어요. 두세 개의 강의를 믹스하고 내 경험을 더한다. 그 다음에 재구성해서 발표하는 표현까지 해보자. 그래서 두세 개의 그 주제를 픽업한 다음에 아는 거를 써보는 훈련을 해보고 그걸로 지금 이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강의들을 뽑아서 세 개의 중요한 강의들을 복습할 겸, 그다음에 새로 믹스해가지고 창조도 할 겸, 요 작업을 몇 번에 걸쳐서 준모임을 참여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제 준모임에 계속 참여를 했고, 끝나고 보니까 준모임에 정말 열심히 끝까지 성실하게 참여하신 분들이 졸업도 하시고 장학금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강의까지 연계해서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번 이제 그분들한테도 또 배우게 되고 그런 성실성도 제가 또 많이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 모임이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이제 해이해질 수도 있는데 정말 끝까지 그거를 딱 지켜가지고 내가 계속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시면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 그냥 그렇게 같이 가면 끝까지 그냥 한 배를 타고 끝까지 졸업하는 것도 장학금을 받는 것도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반에 계속 참여하셨던 그 분들이 제가 나중에 졸업 때 보니까 다 장학금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 반 모임을 하고 내가 발표하는 기회를 갖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은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빠르게 듣고 나서 사람들을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첫 번째는 모든 네네. 강의를, 어, 첫 번째는 모든 강의를 전부 꼼꼼하고 중요하게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강의를 듣다가 자꾸 멈추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니, 저는 그렇게 완벽하게 들으려는 마음은 없어요. 라고 시작은 하셨는데, 듣다 보면은 이게 한 강 한 강이 다 너무 중요한 강의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나 이거 꼭 해야 돼. 뭐, 눈운동 독서도 꼭 해야 돼. 다이어리도 꼭 써야 돼. 그리고 뭐 여기에서 막 뭐 기록 노트법 맞는 카드도 꼭 해야 돼. 독서도 해야 돼. 이러다 보면 과제가 계속 과중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데 부담만 되게 커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게 올 수 있으니까 모든 강의를 절대 중요하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처음에는 가볍게 내가 맞는 카드만 연습하겠다. 맞는 카드만 그냥 쓱쓱쓱쓱 써보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강의도 막혀도 그냥 쭉 한번 들어보시는 거를 저는 좀 권해드려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듣다 보면은 10분
5분 듣고 이제 메모하고 또 한 10분 정도 듣고 무슨 내용인지 이제 메모하라고 그 강의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막히는 거예요. 저 기억이 안 나요. 이 메모를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래서 그 강의를 또 못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강을 하다가 자꾸만 이전 강의로 또 돌아가시고 앞부분으로 또 돌아가고 네, 이해를 못했다는 이유로 또 앞부분으로 자꾸만 이렇게 회귀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게 한 10강 좀 넘어가고 나서 갑자기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막 2강, 3강으로 막 다시 돌아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럴 때 그냥 끝까지 쭉 가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충분히 돌아와서 다시 보시면 그때 게 이해가 안 가던 게 이해가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맞는 카드라는 게 처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맞는 카드를 쓰기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그냥 기억이 안 나도 내가 기억나는 것만 그냥 적으셔가지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쓰다 보면 늘어요. 그리고 계속 쓰다 보면 기억도 더 잘 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한테 너무 많은 거를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그냥 맞는 카드 내가 좀 엉망이지만 그냥 쓰는 거에 좀 의미를 두고 맞는 카드를 좀 한 20강까지는 한번 쭉 써보자. 이런 마음을 먹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 꾸준히 조금씩 듣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수님이 추천한 슬렁슬렁과 뭐 하루에 2, 3강씩 듣는 거랑 이제 맥락이 같은 건데 저는 사실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내 에너지가 더 좋을 때 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더 확 듣고요. 그리고 쉬어야 되거나 피로하거나 오늘은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날은 정말 확 쉬었고요. 그래서 매일 꾸준히 2, 3강씩 듣는 게 저한테는 더 힘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아마 매일 꾸준히 듣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잘 맞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매일 꾸준히 계속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은 조금 정신이 차려져 있고 특히 1개월 차에 조금 집중적으로 어느 정도 해놓으면 부담감이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강의가 이제 막힐 때 특히 어려운 강의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그래요. 이제 뒤로 갈수록 어려운 강의가 나오면 이 진도가 못 나가고 이제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뒤에 아주 쉽지만 아주 캐주얼하게 들을 수 있는 흥미로운 강의들을 듣고 왔어요. 그렇게 계속 몇 개씩을 이제 듣기 시작하면 내가 거기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좀 프레시하게 듣고 나서 또 다시 오면은 또 다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막혀 있지 마시고 또 단톡방에서 같이 나누셔도 좋아요. 나 이 강의 조금 어려운데 어떤지 같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다른 분들이 만들었던 그 어려운 강의에 대한 노트도 좀 봤던 것 같아요. 게시판에 가시면 검색하셔가지고 그 강의 강수를 이렇게 적으면은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좀 어려워서 잘 안 써지는 강의들은 그런 분들이 쓰신 것들을 한번 미리 보는 것도 저는 도움이 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꼭 내가 완전히 다 써야 된다기보다는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강의에 나오는 이제 모든 과제들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 하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이런 마음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막히는 게 이제 나 눈 운동도 해야 돼, 독서도 해야 돼, 메모도 해야 돼, 기록도 해야 돼, 다이어리도 써야 되는데 다이어리가 잘 안 써져요. 근데 나 또 향유도 해야 되고 소모임도 한두 개 참여한 게 아니라 몇 개씩 참여하시고 이러면 이게 정말 너무 과중돼가지고 어느 하나도 나한테 잘 붙지 않는 현상이 이제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이번 주에 좀 집중해야 될 게 눈운동이면, 눈운동 독서라면 그거에 좀 집중해보고, 그리고 초반에는 맞는 카드를 그냥 좀 편하게 작성하는 거에 좀 중점을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가지 마시고, 하나씩 아주 간단한 거 하나씩 내가 몸에 좀 익을 때까지 그냥 충분히 그 시간을 주시고 그거에만 집중하시고 다른 분들이 이거를 다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내가 이거를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과부하가 와가지고 심리적으로 이 강의를 듣는 거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빠지기 쉬운 함정들을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을 통해서 봤던 건데 그런 부분에 좀 주의를 기울이시고 나한테도 이런 게 올 수 있다. 이런 걸 좀 미리 생각하시면 훨씬 그 단계를 잘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강의를 다 이제 난 꼼꼼하게 듣겠다. 이게 내 목표다. 그러면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중요한 강의를 더 중요하게 대하고 그 강의를 더 많이 반복을 했어요. 그치만 중요하지 않은 강의는 정말 빠른 배속으로 빨리 듣고 그냥 넘겨버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별을 뒀던 게 저는 이제 좀 주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매일 꾸준히 내가 잘한다, 그런 거를. 난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하는 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루에 몇 강씩 고정된 그 강의들을 일률적으로 듣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잘하시니까.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되려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는 뭐 주말 시간이나 여유가 될 때 좀 집중적으로 듣고 쉬고 이렇게 리듬을 좀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1강부터 순차적으로 들 거야. 아마 대부분은 1강부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듣다가 이제 뭔가 막히게 되면 흥미있거나 중요한 부분부터 이제 듣는 거. 그것도 저는 이제 권해드려요. 그래서 뒤에 있는 강의들을 조금씩 들어두면은 내가 이 전체 강의를 수강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들고, 그리고 내가 뒤에 있는 강의들은 재미있는 제목을 찾아서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의가 이해가 될 때까지 확실하게 반복을 해야 되겠다. 이거를 또 못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불편해가지고.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넘어가서 다음 강의를 들을 순 없어요. 난 이걸 이해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반복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초반에는 카드도 써야 되고 기록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그거를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번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 다시 해보는 거를 저는 권해드려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6개월이 지나서 복습 기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실천에 좀 방점을 두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내가 이제 시작할 때랑 어떻게 다르지를 한번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름 다이어리 지금 매달 인증하면서 쓰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구상 기록하고 좀 전략적인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이걸 쓰면서. 그리고 5시 모닝 루틴에 매일 참석을 해서 강의에서 말하는 뭐 눈운동 독서, 그다음에 뭐 명상, 요가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참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쿨 트러스트 강의, 소모임 강의, 그다음에 이타성에 대한 강의 이거를 이제 실천을 저는 이제 맞는 카드 필사방으로 하면서 카드를 계속 작성하는 연습도 할 겸 다른 분들하고 이 좋은 구절들을 공유하는 이 방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은 혼자 여행해서 뭐 감각적인 거, 그다음에 존재에 대한 거, 향유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이 여행을 통해서 실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프로젝트형 공부법, 개조식 글쓰기 이런 것들은 올해 하반기에 책 쓰기를 준비하면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주일에 월일에 기록 시간을 지금 갖고 있게. 그러니까 처음하고 뭐가 변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정도를 제가 실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복습 기간에 그 태블릿에 적었던 거를 저희가 노트로 다시 옮겼어요. 이번 17기 이제 하면서. 그래서 더 한눈에 이제 알아보기가 좋게 과제들을 다 적은 다음에 이 중에서도 중요한 강의들을 또 뽑았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강의들을 또 한 번씩 다시 실천을 할 생각이고, 이렇게 적어놓고 계속 보면서, 내가 이거 실천했네, 뭐를 실천하지 않았네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강의의 구조를 보면서 또 내가 더 실천해야 될 것들을 지금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실천과 적용하는 메모란을 조금 잘 활용하셔서 전체 강의가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를 이제 보시면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큰 장애가 바쁜 일상이라는 거예요. 이 일상이 정말 회오리처럼 한번 왔다 가면은 그냥 몇 개월이 그냥 훅 날아가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좀 이런 것들을 잘 잡아 놓으시면 중간을 가는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팁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그 나다운 전략으로 17기에는 이상한 사람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장학생 졸업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요긴한 꿀팁들이 많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들었지만, 이 17기 선생님께서도 너무 잘 들어주신 것 보였는데요. 우리 일반 반장님께 궁금하다, 그리고 소감 이런 같이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먼저 이거 궁금하다 하시는 질문하시고 싶은 선생님 계실까요?
네, 박우기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음소거, 목소리가 안 들려서요. 아, 음. 지금 이제 이 기수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만능 노트도 작성하고 강의 들으면서 카드도 작성을 하잖아요. 이게 다 네. 수료가 되고 완료가 되면은 이제 일상적인 거로 노트하고 카드를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던 거하고 그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정리하던 거라 어떤 뭐 조금 뭐랄까 좀 미스가 난다거나 약간 뭐 이렇게 쓰는데 멋이 같다거나 뭐 정리하는데 뭐가 좀 매끄럽지 않았다거나 뭐 그런 게 있었나요, 혹시? 저는 이제 그 강의를 네. 여러 번에 걸쳐서 연습하고 또 그 카드를 믹스하면서도 연습을 더 충분히 더 했잖아요. 그래서 생활하고요. 네. 그래서 이 카드를 쓰는 그게 많이 좀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상에서 책을 읽는다거나 누군가한테 이제 뭔가 발표를 한다거나 그럴 때도 이 카드를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보다는 제가 더 잘 활용하는 부분이 늘어난 것 같아요. 카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뭔가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쓰게 되는데, 네. 카드를 딱 가지고 내가 세 가지만 적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 2, 3을 딱 적으면 세 네. 가지를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삶에 이거를 이제 잘 좀 붙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를 제가 들어서 그럼 만약에 네. 쓰다가 이게 이 요약하거나 이 생각이 조금 흐려졌다 생각하면은 다시 그 맞는 카드를 만드는 강의가 몇 강의였지 하고 찾아보고 가요. 그래서 음, 그 강의에 그 맞는 카드로 적어 놓은 맞는 카드 작성법을 본 다음에 다시 와요. 그래서 요 전체 그 페이지를 갖고 있는 게 저한테는 되게 유용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맞는 카드가 몇 강이었지? 뭐 어디였지? 하고 이렇게 뒤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음, 전체적으로 보고, 맞는 카드 여기에 있었지 하고, 거기에 가서 그 카드만 딱 찾아가지고 저는 다시 보고 돌아와서, 맞다. 음. 이거 너무 맞는 카드 여기를 이렇게 적었네? 이러면서 다시 한번 그거를 재조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김육환 교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가지고 일상에서 일어난 그 섹터를 나눠가지고 그거를 맞는 노트에서 다 추린 다음에 요약한 다음에 그 각각 예를 들어 업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나눠서 정리를 따로 하신 거예요? 네, 그 처음에는 저도 만능 네. 노트를 먼저 적은 다음에 강의를 네. 거기다 적고 그거를 네. 카드로 옮겼거든요. 근데 네. 이게 집중적으로 카드를 작성하다 보니까 네. 나중에는요, 그게 저절로 돼가지고 음. 노트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카드로 바로 옮겨지게 되는 지점이 오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군요. 노트를 안 하고 네. 이게 더 쉽게 카드로 작성하는 그 이행이 된 것 같아요. 요약만 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도식으로. 네, 맞아요. 아, 그러면은 일상으로 돌아오셔가지고도 업무면 업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섹터별로 나눠가지고 바로바로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럼? 저는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면 이게 카드도 음. 굉장히 많아지고 네.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지식 카드 하나만 딱 해요. 지식의 지식하고. 인풋, 그러니까 뭐 네. 독서라던가 강의 들은 거라던가 이런 것만 모아가지고 하고 네. 나머지 일상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카드 작성을 하지 않아요. 일상은 안 하시고 네. 안 방이나 하고 뭐 딱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카드를 작성을 인풋이 해요. 들어와야 되는 그 지식만 한해서만 하시는 거구나. 네, 맞아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저 같은 경우는요, 반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하루에 네. 하나씩 썼다고 말씀드렸고, 결국 그걸 네. 올리고, 네. 아니지만 그게 올렸는데, 근데 좀 제가 제 자신을 평가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하루에 하나밖에 못해. 그런 에너지가 너무 들어. 왜냐면, 네. 있는데 계속 리와인드 시키면서 한 시간 네. 정도 있고, 쓰는데도 또 노트에다 썼다가 카드에다 썼다가 옮겼다가 몇 번씩 반복하다가 한 3 시간씩 가고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에너지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반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자기 스스로 재구성해서 잘 네. 멋지게 완성을 시키실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런 아이디어도 없고 지금 너무 좀 답답하면서 좀 슬렁슬렁 해야 되는데 좀 강박도 많이 심하고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 미친 지속성이라는 책을 어떻게 해서 접하게 되신 거예요?
그 미친 지속성 강의가 있어요. 2단계에 보면은 미친 예, 지속성 그 김익환 교수님이 2단계에 2-29강의 미친 지속성이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제가 이 강의에 적용을 한 거고, 사실 뭐, 다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못해요. 라던가, 저는 이걸 뭐 다 듣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시작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 이제 졸업식 때 저랑 같이 그 이상한 사람 상을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전 그분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해주셨거든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못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제가 했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저 사람이 음, 이거를 다 했다네 라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거 못하는 있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고서는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음, 이거를 못할 줄 알았는데 이거를 내가 진짜 다 해서 이상한 사랑 상을 받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다 했다는 거를 듣고 내가 영감을 받아서 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즉시 그거를 이제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거 못할 텐데 아니라 저 사람이 했으니까 그냥 나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발전의 과정이 어떤 전개 순서로 이렇게 발전해 가나요? 자기 발전이요? 예, 뭐 말한다든가 쓴다든가 네, 읽는다든가 각 분야에서 네, '아 내가 이 정도는 좀 많이 성장했구나.' 한 게 네. 어느 때쯤 느끼셨어요? 저는 그 줌 모임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카드 그거 믹스하는 거 작성하는데 어느 정도 걸리셨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되게 금방 적었는데요. 이거 소모임 하기 전에 딱 생각해가지고 한 20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을 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이제 내가 카드 쓰는 게 되게 빨라졌고 많이 늘었고 근데 그거를 저는 카드를 쓰면서 한 번도 이거를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음, 그냥 정말 속도감 있게 그냥 쭉 써보고 또 다시 써보고 또 쭉 써보고 이렇게 음, 그냥 밀고 나갔거든요. 그러면 그게 양이 차면서 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음, 시점에 내가 되게 빨리 쓰는데 많이 하다 보면 정확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정확도가 좋아져가지고 빨리 쓰지만 요약도 되게 빠르게 하게 되는 시점이 음, 오게 되는데 줌에서 계속 내가 서로 발표를 하다 보면 내가 발표하는 게 조금 더 처음보다 원활해졌네? 그리고 말이 조금 더 잘 나오네? 이런 것들을 아마 감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매주 아마 느끼실 거예요. 매주 5분씩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발표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아마 감지가 되실 거예요. 처음보다 내가 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느끼실 것 음, 같아요. 음. 네. 감사합니다. 잘 이해가 네. 너무 잘 됐어요. 네. 또 다른 선생님께서도 자유롭게 소감도 좋고요. 네. 혹시 지금 카메라 켜주신 조은주 선생님 어떠셨어요? 말씀 가능하세요? 네. 인포가 후기 요청해 주셨어요. 조은주 선생님.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어, 지금 발표자님께서 이거를 시작하기 전과 지금의 나의 삶이 어떤 게 바뀌었다. 뭐, 전에는 내가 이랬었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거를 하면서 목표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셨는지, 네. 이런 걸 듣고 싶어요. 아, 제가 듣기 전에 그 파코칠 다이어리 시절에 교수님의 그 유튜브를 보고 파코칠 다이어리를 사서 썼었어요. 근데 6개월을 썼는데 못 쓰겠는 거예요. 이게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데 계속 이거를 써야 되나 싶었던 거죠. 근데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보면서 내가 이 다이어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쓰고 있구나를 좀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 기록을 좀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게 피드백도 안 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이어리를 좀 잘 쓰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일단 모든 일상의 전략이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시작을 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뭘 할 때 뭐 미리 뭘 CSF를 적는다? 이런 거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이어리를 꾸준히 쓰긴 했지만
그냥 일정을 적는 것뿐이었지 내가 그걸 하기 전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이거를 어디에 방점을 두는지 그냥 전화 한 통화 할 때도 미리 그렇게 전략을 가지고 사는 삶을 아예 안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일상을 전략적으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매력을 많이 느끼기도 했고, 그 이제 수강을 하고 나서는 제가 그때 이제 그 졸업식 때였나? 언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청소를 해도 전략부터 생각하고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전화할 때라던가 어떤 만남을 가질 때라던가 이럴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한 줄 좀 적어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원하는 게 뭐지? 그리고 이 모임이 어떻게 돼야 되지? 아니면 오늘 어떻게 해야 좀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이런 한 줄 전략들을 적어 나가기 시작한 게 제 삶의 전략을 붙인 방법이었고, 그게 재미도 있었지만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진짜 일상의 전략이 하나도 없었고 뒤죽박죽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전략 부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것과 수영이 열심히 이렇게 와주셨는데 어땠는지 그다음에 안태수 선생님께서 여쭤볼게요. 소리가 잘 안 네, 들리네요.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네, 수영이 선생님께서 질문이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일기 이제 시작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저도 고민이 많았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 통해서, 저도 이렇게 처음부터 1강부터 꾸준히 차례대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이렇게, 아, 진짜 전략적으로 내가 한번 짜봐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좀 어떻게 윤곽이 어떻게 해야 되겠까, 이제 그런, 네, 그런 답을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21시까지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다른 선생님들 가능하면 조금 더 듣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엄태수 선생님께서도 말씀 가능하세요? 저는 들어온 지 몇 분 안 돼가지고 네. 늦게라도 지금 다른 거 하다가 그게 좀 네. 일찍 끝나는 바람에 들어왔는데 네. 네, 아무래도 그래도 이렇게 그렇다고 참여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듣는 게 아무래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녹화본 올려드릴 테니까 네, 한 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김미아 선생님께서도 말씀 가능하세요? 네, 저는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평소에 강의 들을 때는 메모하면서 듣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만능 노트는 10분 정도 듣고 이제 기억나는 거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10분 후에 정리하려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노트는 좀 뭔가 꽉꽉 채워서 알차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메모하면서 듣자 막 이렇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좀 기억에 오래 남겨서 본인만의 노트를 이렇게 잘 작성할 수 있는 뭔가 요령이나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봉착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 반모임 했을 때도 다 거기서 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거를 10분 듣고 멈추고 또 해야 돼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 고민을 갖고 계셨거든요. 진짜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멈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뭐냐면 저는 배속으로 한번 빠르게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배속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그냥 10분을 그냥 정속도로 쭉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면은 한번 좀 빠르게 듣고 다시 돌아와서 10분을 듣는 방식을 좀 썼어요. 그래서 막 2배속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듣고 나면은 이해가 좀 돼 있잖아요. 전체 맥락이. 그러고 다시 10분을 들으면 기록할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너무 고정되게 앞에서부터 쭉 듣는다. 앞에서부터 뭐 순차적으로 듣는다. 뭐 저기 거는 이걸 다 들어야만 들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셔서 좀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만능 노트가 고이한테 설명하듯이 이렇게 음, 가장 쉽게 정리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네.
이 노트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뭐 노트를 할 때는 정말 요약 노트로 해서 딱딱딱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풀어 써야 될까 이런 거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음. 그 노트는 만능 노트는 저는 그 이름 다이어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름 다이어리의 그 네 페이지를 채우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잘 쓰게 되면 이것도 잘 쓰게 되고 이거를 잘 쓰게 되면 저것도 잘 쓰게 되는데 어쨌든 그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신 방식대로 그거를 그 써보는 그 다이어리도 마찬가지고 그 써보는 연습을 그냥 처음에는 너무 교수님 얘기대로 꼭 따라야 된다기보다도 그냥 내가 노트를 내 방식대로 채워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복하시다가 교수님 생각도 한번 떠올려 보고 하고 그리고 또 잘 안 되면 내 방식대로 또 쓰다가 또 한 번 돌아가서 교수님이 어떻게 쓰라고 했지? 하고 돌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맞는 카드를 그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꾸 제 방식대로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제 쓰라고 하는 그 룰이 있었는데 제 방식대로 이거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식대로 그냥 또 쭉쭉 쓰다가 다시 이제 그 강의로 돌아가서 아, 이거 이렇게 하라고 했지 하면은 하나 또 적용 또 해보고 그리고 또 멈추지 말고 그냥 또 계속 써보다가 아, 또 그러면 한 번 또 들어볼까 하고 또 조금씩 바꿔보고 그러니까 정말 작은 부분을 계속 한 번씩 바꿔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게 절대 다 안 바뀌거든요. 그리고 다이어리도 진짜 몇 개월 지나도 이게 완전히 나한테 붙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물며 만능 노트도, 만능 카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정말 이게 상당 부분 카드도 작성을 해야 그제서야 이제 좀 그 방식대로 써지고 노트도 좀 많이 써봐야 그래야 이게 좀 써지지 처음부터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잘 안 돼요. 네, 그 당연한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뭐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네, 그 저기 뭐야 강의 들을 때 원래 10분 듣고 그다음에 머릿속으로 정리하라고 그러셨는데 네, 저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들으면서 막 정리하고 그냥 쭉 하고 나중에 이렇게 카드로 바로 옮겼거든요. 네. 그렇게도 혹시 하셨나요? 네네. 저도 그렇게도 음,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음, 이게 계속 거기에서 지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음, 그거를 지체시키지 않았고, 단지 이 연습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강의를 다 그렇게 듣진 않았고요. 전체 중에 중요한 강의, 내가 이거는 좀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좀 잘 안 들리네? 한번 배속으로 딱 들은 다음에, 그러니까 뭐 다른 건 일을 하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냥 네, 흘려듣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흘려 네. 들은 다음에 이제 앉아가지고 노트 펴고 이제 그때 10분을 들으면 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 식대로 그냥 들으면서 요약을 하시는 강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번씩 한 번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한 번씩, 그래, 음,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이 강의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요런 음, 정도로만 노력을 해주셔도 좋을 것 음.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냥 찾으신 분 중에서 그 박지혜 선생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말씀 가능하세요? 박지혜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이야기 되게 잘 들었고요. 선생님이 이 강의 통해서 변화된 삶, 전략적인 삶,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좀 이제 삶에 적용해보는 삶으로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분들이 많이 변하셨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연습하는 과정들 속에서 좀 더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이 뭐, 번아웃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네. 그냥 아주 포기해버릴까? 그런 생각이 저는 그게 그 모닝 루틴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모닝 루틴을 계속 잘 못했었고, 그리고 저한테 아직도 다이어리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는 다이어리를 그 일정 부분을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간 페이지 한 페이지를 내가 좀 제대로 작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이름 다이어리를 완전히 익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연습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다이어리를 완전히 좀 체계적으로 진짜 늘 전략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늘 피드백하고 뭐 칭찬하고 이런 게 아직은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제가 꾸준히 써나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음, 네, 너무 알찬 강의
잘 들었고요.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 화면도 켜주시고 또 음성도 목소리 내주셔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들으면서 저도 17기 선생님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뭐가 있을까 또 메모하는 거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강 체크리스트를 맞는 카드 표지가 있으면 표지 뒷부분에 아예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체크하는데 근데 저도 맞는 카드랑 월간 다이어리도 맨날 들어가다 보니까 맞는 카드 표지랑 월간 다이어리 붙이거나 써놓아서 수시로 봤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맞는 카드마다 한 줄로 저도 적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봤을 때 한 줄 정리한 거랑 안 한 거랑 조금 기억이 나거나 바로 말할 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원장님께서도 맞는 카드에 한 줄 적진 않았지만 그 방식도 있고 맞는 카드가 한 줄 이야기도 읽을 수 있었고 입학부런이 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역량별 강의 제보서 PDF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공유해 드릴 텐데 그걸 보면서 뭐 생각력, 발표력 이런 주제별로 강의를 정리해 놓은 게 있다 보니까 그걸 보고 나의 우선순위 좀 체크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었고요. 또 이제 지금 15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그런 다 같이 하시는 분은 있는데 교양 인터넷에서도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강의 듣기 전에 이제 강의를 들으잖아요. 그럼 책가 있고 밑에 목차가 있거든요. 그 목차를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어떤 내용일 것 같다 생각을 해보고 이거는 서로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네. 이게 중요할 것 같네.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한번 훑어보면은 내가 들으면서도 이 부분 좀 집중해서 들어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의 초반에도 알고 들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아이템 메일에도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때 강의 틀어놓고 기술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공부 시간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제 연달시간 나다운 공부와 교육 수료법 많은 내용이 있지만 거기서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서 자기 인력 부정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혼란 선생님도 되게 의욕 넘치는데 그래서 하고 있는 게 많고 그런 혼란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랬고 모든 선생님이 다 그럴 지금 안 그렇더라도 하다 보면 그런 순간이 올 텐데 나를 듣자 그런 것들 생각은 이제 버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성장 지향 내일의 성장을 하나 그게 이제 경제적 능력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계단식 성장이다 벽돌 쌓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눈앞에 내가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느껴질지라도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성장은 나를 발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열간 다이어리 쓰면서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옛날 거는 또 몇 달 전에 열간 다이어리 있고 조금 불편했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아예 한 리스트를 적어서 거기에만 아이템 대학 강의용으로 다 해가지고 메모하고 그걸 보면서 이제 맞는 카드에 준비하고 이랬거든요. 그걸 아직까지 보고 있어서 단건 아닌 것처럼 아이템 대학용 리스트를 아예 준비하고 편하게 쓰시면 어떨까 싶었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체크 챌린지 하고 있잖아요. 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하신 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 챌린지가 이제 시간 진급도에서 내가 드럼요법 시간 25개 맞는 카드 5개 선택까지 1개 이상 이거를 체크해서 인증샷 올리는 거거든요. 이거 오늘 딱 들었으니까 이 역량별 제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올려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듣고 끝 이게 아니라 가능하시면 이 강장 지금 뒤에 후에 이 검색방에 짧게라도 소감한 듯 아니면 내가 이것만큼은 적용해야겠다 그런 한줄 올리면 어떨까라는 막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지금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하울링 되고 막 들리다 안 들리다 막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안 죄송해요. 들려요. 네, 제가 지금 부분적으로만 들었던 것 하는 같아요. 네. 지금 회사 다른 곳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네트워크가 그러셨구나. 있었는데 다음에는 네, 조금 더 네.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카톡으로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도움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끄겠습니다.